2020년 9월 21일 현재 미국은 중국을 최고 등급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대만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던 사거리 300km 이상의 공격용 미사일을 대만에 공급하면서 중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전체 요새로 탈바꿈시키며 중국 공산당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며칠 전 주중 미국 대사 프란스타드가 돌연 사임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과 대만 단교 40여 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인 키스 크라크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여 리 동휘 전 대만 총통의 추도식에 참석하였으며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반도체 업계가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단절하고 미국 애리조나주 현지 반도체 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달라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나날이 첨예해지는 미중 간의 강대강 대립 속에 지난 4월 말 전 인민대학교 정치학과 렁지에프 교수가 중국 정치협상위원회 주석인 왕yang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기 퇴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렁지에프 교수는 과거 여러 차례 정치적 제안을 공개서한의 형식으로 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향해 날선 발언을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렁지에프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푸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만과 홍콩 및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화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당시 후진타오는 그 의견에 찬성을 표시했지만 공산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엄청난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수십 개국으로부터 350만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공개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렁지에프 교수가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정치협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코로나 사태와 홍콩 신강 티벳 등지의 민족 갈등 문제의 책임을 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물러나 세계적인 비난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대만과의 통일 문제와 신강, 티벳 등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무력 수단이 아닌 중화연방제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홍콩을 연방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들만의 헌법을 인정하여 중화연방의 일원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개혁을 주장했는데 현재 중국은 농민들에게 농지의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농지를 사유화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 도시거주를 희망할 경우 도시민으로서의 호적을 부여하고 농촌으로 돌아갈 경우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생산 기준에 기초하여 농민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생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며 지역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 내 농민들을 우선 채용하게 되면 농민들의 수입이 대폭 상승되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적인 주장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 측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며 며칠 전인 9월 중순에 있었던 렁지에프 교수의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홍콩 보안법이 이미 통과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개서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 대만, 일본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티벳 국경지역에서 인도와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와 동부 지역에 소속된 약 300명의 군관들이 연대 혈서를 적어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앞으로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혈서의 내용은 중국 인민해방군 65만 명 군관과 사병들은 생사 여부를 떠나 중국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군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건의 내용은 첫 번째, 혁명 2세이자 기업가인 임지강이 무죄 석방 요구와 두 번째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재심을 요구한 것인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세 번째였는데 그 내용은 2012년 이래 시진핑이 주석을 맡고 있는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현재 국무총리인 리커창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총칼에서 권력이 나온다 라는 말이 중국 공산당이 자주 사용하는 선전구호인 만큼 만약 위을서 사건이 사실이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진핑 주석의 통솔을 거부하고 리커창 국무총리의 편에 서겠다는 것인데 이는 군사정변의 중화는 내부 반발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말들이 돌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 공산당 내부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음은 주제사실로 보입니다. 2025년 중국몽과 2035년까지 군사대국으로의 굴기를 꾀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1980년대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방법을 중국을 상대로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군비 경쟁을 벌여 중국의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9월 16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을 예로 들며 동맹국들이 모두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매년 7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600억 달러 수준인데 현재 일본의 경우 GDP의 0.9%를 지출하고 있는데 GDP의 2%로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매년 약 1,000억 달러를 군비 확충에 투자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듯 미국은 동맹국들을 동원한 군사비 경쟁을 이용하여 과거 소련 연방을 화해시킨 것처럼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킨다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궐기가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